조선 후기 한양 종로 한복판. 시정거리 모퉁이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장사꾼들의 외침소리만 들려야 할 그곳에 오늘은 수십 명의 부녀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있었거든요. 그 한가운데에는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 하나가 노인 한 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뒤편 벽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하녀 구인 방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녀를 구합니다. 나이는 20살에서 30살 사이면 됩니다. 할 일은 오직 우리 아버님만 모시는 것입니다. 다른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버님의 식사와 잠자리만 돌보면 됩니다. 월급은 은화 2냥에 숙식까지 제공합니다. 이 시대의 일반 남자 날품팔이가 한 달에 겨우 은화 1냥을 벌 수 있었으니 은화 2냥이라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부녀자들이 몰려든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요. 키 큰 여인, 마른 여인, 나이 든 여인, 젊은 여인까지 정말 온갖 종류의 여인들이 그 중년 부인과 노인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하나뿐이었으니 누구를 뽑을지는 전적으로 주인 측의 마음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먼저 30즈음 되어 보이는 부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여인은 어딘지 모르게 당당한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예전에 대감댁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 모시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중년 부인이 그 여인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대감댁에서 일하셨다니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결정할 순 없고 저기 계신 분이 제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야 합니다. 가서 인사를 드려보세요. 그 여인은 정중하게 노인 앞으로 가서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께 문안드립니다. 저를 써주시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 여인의 절하는 모습이 예법에 맞아 보였고 말투도 교양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양반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노인은 그 여인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딸아, 이 여인은 너무 무서워 보인다. 나는 싫다. 노인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무례한 영감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10명이 넘는 여인들이 차례로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인은 이 여인은 코가 너무 크다. 저 여인은 입이 너무 크다. 또 다른 여인은 목소리가 거슬린다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하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첩을 구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같네. 저 늙은이 표정을 보니 하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쯧쯧. 저런 집에 들어간 여자는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거야. 사람들이 노인의 진짜 속셈을 눈치채자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구경꾼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중년 부인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들면 고개만 끄덕이시고 싫으면 고개만 저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로 단점을 말하시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내일 상업차 멀리 떠나야 하는데 아버님을 돌볼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꽃무늬 무명 옷을 입은 젊은 여인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저도 한번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중년 부인이 고개를 들어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스물네다섯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는데 옷차림을 보니 시골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꽤 곱고 순박해 보이고 살짝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이름이 뭔가요? 저는 춘향이라고 합니다. 춘향이라 좋은 이름이네요. 어디서 오셨나요? 함경도에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아버님께 인사를 드려보세요. 춘향이 노인 앞으로 가서 단정하게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춘향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춘향을 보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친구를 만난 것 같았지요. 오, 좋구나, 향단아.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그러더니 노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춘향을 꽉 안아버렸습니다. 춘향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놓아주세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춘향이지 향단이 아닙니다. 한낮 대로변에서 노인이 젊은 여인을 껴안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이 영감님이 뭘 하는 겁니까? 당장 손 놔요. 나이를 먹을 대로 먹고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상황이 험악해지자 중년 부인이 급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머리에 병이 있으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옛날 일만 기억하고 요즘 일은 잘 모르세요. 돌아가신 어머니 함자가 향단인데 이 아가씨 외모가 어머니 젊을 때와 비슷해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중년 부인이 말한 머리의 병이란 요즘 말로 하면 치매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나빠집니다. 달려온 남자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 그런 병이셨군요. 우리 집 할아버지도 그런 병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밖에 데리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중년 부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한녀를 여러 명 구했는데 모두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내버리셨거든요. 저도 장사를 해야 해서 늘 집에만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나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시게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중년 부인은 춘향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춘향 아가씨, 방금 상황을 보셨죠? 저희 아버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단지 머리가 좀 아프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씨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정말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아가씨만 좋다면 저희는 아가씨를 채용하겠어요. 춘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 죄송해요.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중년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한양에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하녀를 또 언제 찾겠나. 오늘 이 아가씨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춘향 아가씨, 그럼 이렇게 하시죠. 월급을 은화, 닌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은화, 닌양이라니. 이는 시골에서 올라온 춘향에게는 정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기생집, 기생들도 한 달에 이 정도는 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춘향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은화, 5냥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중년 부인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이 시골 계집애가 기회를 틈타값을 올리려고 하는군. 하지만 시간이 없던 부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리 따라오세요. 사실 춘향이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데에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춘향에게는 고향에 가난하고 병든 부모님과 자기 밑으로 동생들만 5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춘향은 꼭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논밭도 사드리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향은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춘향은 그 노인의 성이 김씨이고 중년 부인은 김소정이라는 이름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소정은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무슨 사연인지 시집을 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김소정이 춘향을 방에 안내하고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춘향 아가씨, 이제 식구가 됐으니 말 편히 할게요. 한 달 품삯 5냥은 약속대로 줄게. 그리고 이것은 아버님 한 달 생활비운 10냥이야. 이걸로 아버님 식사와 필요하신 것들을 잘 준비해드려. 사용한 내역은 잘 정리해놓고 나는 내일 새벽에 멀리 장사하러 떠날 예정이니까 잘 부탁한다. 한 달 생활비만은 10냥이라니. 춘향은 이런 풍족한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리밥도 근근히 먹었던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김소정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춘향아, 아버님은 머리병뿐만 아니라 머리에 열도 높아서 현기증이 있으니까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해야 돼.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적게 넣어야 해. 꼭 명심해. 춘향은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 식구들은 원래 짠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소금을 적게 넣으면 자신도 맛없어서 먹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조금 맛없더라도 참아야겠어. 이렇게 춘향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김노인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재료로 산의 진미를 만들었지만 김소정의 당부대로 소금과 기름을 아주 적게 넣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은 영양가는 높았지만 맛은 정말 밋밋했습니다. 춘향 자신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먹을 때는 덜어서 간장이나 소금을 더 넣거나 짠 김치만 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이 김노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소처럼 밋밋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맛없는 음식은 싫다. 나는 네가 먹는 걸 먹겠다. 그러더니 김노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춘향이 먹고 있던 짠 김치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김치를 입에 넣고 맛있게 씹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람이 먹을 음식이구나. 맛있다. 맛있어. 춘향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안 됩니다. 그렇게 짠 것을 드시면 몸에 해로워요. 빨리 뱉어내세요. 춘향이 급히 김노인의 입에서 김치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노인이 갑자기 입을 벌려 춘향의 손을 깨물어버린 것입니다. 아야! 춘향이 손을 번쩍 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등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김치 한 조각 때문에 사람을 물다니요. 김노인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처럼 벽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주지 않았다면 나도 너를 물지 않았을 거야. 60이 넘은 노인이 8살 아이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니 춘향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르신, 제가 음식을 싱겁게 만드는 건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예요. 이해해 주세요. 김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해하기 싫어.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안 주면 또 김치 뺏어 먹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춘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리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머리가 하얗지만 말하는 것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춘향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김노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르신, 울지 마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춘향이 부엌으로 가서 그 밋밋한 음식들을
모두 한 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소금과 간장을 넉넉히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고기, 채소, 김치가 모두 한데 어우러진 맛있는 찌개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이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빨리 맛보게 해줘. 향단아, 네가 진작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면 내가 김치를 뺏지 않았을 텐데. 춘향이 듣고 보니 김노인이 또 자신을 향단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향단은 김노인의 죽은 부인 이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어르신은 정말 한 여자만을 사랑했나 보다. 그것도 나름 멋진 일이네. 춘향은 점점 이 치매에 걸린 노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춘향은 김소정의 당부를 잊고 김노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노인은 날이 갈수록 기운이 좋아져서 얼굴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춘향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춘향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문 앞에 와서 서성거렸습니다. 향단아, 일어나. 나 배고파. 기름떡 사다 줘. 춘향이 기름떡을 사다 주면 또 말했습니다. 향단아, 오늘 날씨가 좋네. 우리 함께 남산에 구경 가자. 이렇게 매일 춘향은 어린아이 같은 김노인을 달래가며 돌봐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월급이 좋았기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춘향이 김노인을 잠자리에 들게 하느라 밤 12시까지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신의 방에 돌아와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향이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이 깨우지 않네? 간만에 조금 더 자야겠다. 춘향이 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춘향이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노인이 자신의 침대 옆에 누워 있었거든요. 게다가 손을 이상한 곳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정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춘향처럼 시골에서 온 처녀에게는 더욱 큰 일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향단아, 오늘 밤 정말 좋았어. 이제 우리 아들 낳자. 이 말을 듣고 춘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을 낳자고? 그럼 어젯밤에 정말로. 춘향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신발을 들고 김노인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춘향아, 뭘 하는 거야? 마침 김소정이 지방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김소정이 급히 달려와서 춘향을 밀쳐냈습니다. 이 못된 계집애가 왜 우리 아버지를 때리려고 해? 춘향이 울면서 그 아침에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김소정이 사정을 듣고 나니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춘향이 자신의 죽은 어머니와 닮았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소정이 미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춘향아,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아버지 연세가 60이 넘으셨어. 설사 무슨 마음이 있으셨다 해도 몸이 안 좋으셔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셔. 좋게 넘어가자. 춘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요? 아까 그분 손이 제 가슴을 만졌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저는 어떻게 시집을 가요? 김소정이 춘향의 울음소리에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점을 크게 하는 강단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김소정은 결심한 듯 춘향에게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오늘부터 월급을 은화 10냥으로 올려줄게. 대신 임시로 우리 아버지의 첩이 돼줘. 은화 10냥. 춘향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사그돈이면 금방 돈을 모아서 고향집에 부모님 논밭도 사드리고 동생들 공부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은화 10냥 주실 거예요?
약속 어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첩이 뭔가요? 첩이라는 건 매일 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불을 덮는 거야. 뭐라고요? 매일 밤 함께 잔다고요? 그런 건 못해요. 아이고, 이 답답한 아가씨야. 우리 아버지 매일 봐서 알잖아? 그 연세에 그 건강 상태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안고 자기만 하면 은열량을 줄 텐데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춘향이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춘향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향단아, 가지마. 나와 영원히 같이 살자. 제발 떠나지마. 그러고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춘향이 김노인이 쓰러진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화낼 때가 아니지. 춘향과 김소정이 힘을 합쳐 김노인을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한양에 외국인 선교사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김소정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비싼 서양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한 후에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환자분의 몸속에 나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김소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 앞에서는 슬픈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춘향아, 너는,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슬프네. 춘향도 김노인의 병을 알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님처럼 효성스러운 딸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 죽기를 바라셨겠어요? 김소정이 멀리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아버지의 정식딸이 아니야. 나는 서녀야. 내 어머니 향단은 아버지와 결혼하지도 못했어. 심지어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어. 춘향이 놀라서 물었고 김소정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원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혼인했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노인은 밖에서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여자가 바로 향단이었습니다. 향단이 임신했을 때 김노인은 향단과 함께 멀리 도망가서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김노인은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집안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향단은 김소정을 낳은 후 슬픔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노인의 부인과 아들은 이미 선교사를 따라 외국으로 떠나버려 이제 김소정만이 김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병상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향단아, 미안해. 향단아, 이제는 너와 혼인할게. 이 이야기를 들은 춘향은 마음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비록 김노인이 젊었을 때 잘못을 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측은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관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 햇빛이 병실로 들어오는 가운데 김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 향단아, 드디어 나와 결혼해주는구나. 춘향이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김노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신부처럼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네, 서방님,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저를 떠나시면 안 돼요. 김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단아, 약속할게. 나는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김노인은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춘향은
비록 가짜 결혼이었지만 한 노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가슴속으로 뭉클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김 노인은 평생 사랑했던 여인의 품에서 편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춘향은 김소정의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둘은 평생 동안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